진짜 죄송해요. Hello to sing. 진짜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이게 자꾸 영상을 자꾸 끊기니까 저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젊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대가로 조금씩 돈을 얻어 쓰고 있었다. 지나치는 만큼 지는 마시면서도 언젠가는 걸작을 그리려는 마음을 하고 다녔다. 몸집은 작지만 성격이 들쪽 같은 늙은이였으며 약한 사람을 보면 사정없이 비웃고 특히 위층 화실에 사는 두 젊은 예술가를 지키는 감시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가 갔을 때 노인은 아래층의 어둠침침한 골방에서 녹아 주나무 열매인 냄새를 물씬 풍기며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캔버스 화가 위에 얹혀 있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걸작의 첫 획을 위해 25년간 기다려온 것이다. 수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존지의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지가 저러다가 정말 나뭇잎처럼 동동 떠서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배엄한 노인의 핏발이 선 눈에 뚜렷이 눈물이 글썽이며 그 터무니없는 망상에 대해 커다란 소리의 모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뭐라고? 세상에 그 다 썩은 덩굴에서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단 말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나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네. 싫어. 나는 아가씨의 그 터무니없는 웃는 제 모델이 되기는 싫어. 어째서? 아가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아, 가영 존지. 그 애는 알아누워 있기 때문에 쇠약해진 거예요. 하고 손을 말했다. 그리고 열이 나서 마음의 병이 가득차서 별의별 이상한 망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배엄한 할아버지. 제 모델이 되기 싫으시면 할 수 없죠. 뭐 하지만 저 할아버지 아주 변덕스러운 할아버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자랑 금방 저런다니까 하고 배엄한 노인은 소리쳤다. 누가 안 한다 그랬나? 가 있으라고. 꼭 따라갈 테니까. 언제든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반 시간 전부터 말하려 했어. 허허. 참 여기는 존재 아가씨 같은 착한 처녀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걸작에 반드시 그리고 말 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정말이야?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갔을 때 존재는 잠들어 있었다. 수우는 커튼을 완전히 끌어내리고 나서 배어머니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손짓을 했다. 방에 들어가 두 사람은 잔뜩 긴장하여 담쟁이 동굴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차가워지는 기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배엄한 노인은 허름하고 푸른 윗옷을 입은 강부 바위 안에 님비를 엎어놓고 운둔한 강부의 자세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자고 눈을 떠보니 존지는 희미한 눈을 크게 뜨고 내려진 옥슬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좀 열어줘. 보고 싶어.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호는 순순히 따라주었다. 그런데 어인이인가? 기나긴 밤의 새도록 비가 후려치고 바람이 휘몰아 쳤는데도 담장밖에는 아직도 한 개의 담쟁이 잎사귀가 또렷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은 담쟁이 마지막 잎새였다. 그 잎자루 가까이는 아직도 진한 초록빛
지었지만 톱니 모양 잎 가장자리에는 노란 폐와 낙조의 빛이 띄고 자랑스럽게도 땅 위로부터 20피트쯤 되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저기 마지막 잎새야 하고 존지는 말했다. 틀림없이 밤사이에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함께 떨어지는 거야. 존지야 하고 수호는 지친 얼굴을 베개에 얹으면서 말했다. 넌 자신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내 생각이라도 좀 해다오. 난 어떡하지? 그러니 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불가사의하고 머나먼 여행을 떠나 지배를 하고 있는 영혼이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하늘도 찌푸러져 가며 따라 그 망상이 점점 더 세게 그녀를 휘어잡는 것 같았다. 그날이 다 지나가고 해걸음이 되도록 그 외로운 담쟁이 잎사귀는 담벼락에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가 밤이 되니 북풍이 다시 사납게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비는 더 세게 처음에는 두들겨대며 낯익한 대단한 풍 천마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날이 새자 존지는 빨리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담쟁이 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존지는 오랫동안 털어놓은 채 그 잎사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가스 스토브 위에 여지 탁구물을 휘젓고 있는 수호를 향해 말했다. 나 정말 나쁜 애였어? 수디 하고 존지는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계집이었는가를 알려주려고 저 마지막 잎새가 저 자리에 남아있는 거야. 죽고 싶어 하다니 죄받을 일이지. 수디 그 국물 좀 갖다 줘. 우유에 뿌려주던 것도 그리고 아니야? 좀 거울부터 좀 갖다 줄래? 그리고 내 등에다 베개 좀 받쳐줘. 일어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거 보고 있을래? 한 시간쯤 지난 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수디, 난 언젠가는 꼭 너팔려만은 그려보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수아는 가만히 뒤따라 나왔다. 희망은 반반이야 하고 의사는 떨고 있는 여민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나만 잘해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어. 그래, 이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배어머니가 하가 말이야. 역시 피럼이야. 나이가 많고 몸도 많이 세약한 사람인데 갑자기 당했다고 나을 희망은 없지만 오늘 입원시키면 좀 헤어질 거야. 다음날 의사는 수호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 수위를 벗어난 것 같아. 당신이 이겼네. 앞으로는 영양과 간호뿐이야. 그날 오후 수가 침대로 다가가 보니 존지는 누운 채 파란색 도무지 쓸모없을 것 같은 어깨거리를 털실로 만져쓰러온 듯이 짝을 듯다. 수호는 한쪽 팔로 베개와 함께 껴안고서 말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귀여운 아가씨. 배엄한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앓으셨을 뿐인데 첫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그분이 방을 가보았더니 할아버지가 무척 괴로워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을 흠뻑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날씨는 그렇게 험한 날 밤에 대체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아무 알지 못하더군.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각등과 언제나 놓여있던 자리에서 꺼내어 사다리와 흩어진 화필, 초록과 노란색의 물감을 푼 플레트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존지 저 창밖에 붙어있는 담장의 덩굴 잎사귀는 좀 봐. 바람이 부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게 이상하지 않니? 존지야, 저건 뱀 할아버지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 떨어진 그날 밤 그분이 저 자리에 그려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다 읽어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재미있는 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책을 읽어보았고 또 다른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재미있고 알찬 그런 추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한 힐링을 가지시며 저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다음 재미있는 소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